정부가 문을 닫는다. 그럼 그 나라 돈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치가 폭락해야 맞겠죠.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믿기 힘든 경제의 역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기능이 마비됐는데 당연히 그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을 때 달러는요,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록을 갈아치웠던 2025년 그 사례부터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2025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11월 12일에 끝났습니다. 무려 43일 동안이나요. 이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어요. 연방 공무원 90만 명이 월급도 못 받고 강제로 쉬어야 했고, 당연히 공공서비스는 마비 상태였죠.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아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달러는 더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낸 숨겨진 세 가지 경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압박. 둘째, 불확실성이 만든 심리. 그리고 셋째, 옴짝달싹 못하게 된 정책. 자, 이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한번 추리를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단서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 이거 하나만 알고 가죠. 바로 TGA,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미국 정부의 주거래 통장, 그러니까 메인 지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갑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공무원 월급도, 정부 계약 대금도, 각종 서비스 비용도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정부가 돈 쓰는 걸 멈추니까 시중에 풀리던 달러라는 물줄기가 갑자기 뚝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대략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TGA 계좌에 묶여서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중에 달러가 귀해지는 말 그대로 달러 풍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바로 데이터 공백 사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한치 앞도 못 보는 안개 쪽을 헤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문을 닫으니까 매달 발표되던 고용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심지어 GDP 성장률까지 이 모든 핵심 경제 데이터 발표가 올스톱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거죠.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도를 줄이겠죠. 그리고 핸들을 꽉 잡겠죠.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것, 즉 현금을 꽉 붙잡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집어 던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 바로 미국 달러를 필사적으로 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정책의 마비인데요. 이건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덫에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셧다운이 연준의 통화정책까지 꽁꽁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발표가 멈췄으니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금리를 좀 내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지고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란 전망에 달러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DXY가 97에서 100을 훌쩍 넘기면서 급등했죠. TGA 잔고는 1조 달러 수준에서 꼼짝도 안 했고요.
이건 달러가 시장에 안 풀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 금리는 치솟았는데 이건 그만큼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더 재밌는 건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돈이 오직 달러 하나만을 향해 달려갔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여기까지가 2025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옛날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 그 데자뷰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똑딱똑딱 흐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임시 합의로 셧다운이 끝났었죠. 그런데 그 임시 내산안의 만료일이 바로 2026년 1월 31일입니다. 바로 며칠 뒤에요. 시장은 벌써부터 슬슬 불어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셧다운이 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시장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 외환 시장을 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요. 투자자들이 에이 설마 또 셧다운 하겠어. 연준이 금리도 내려줄 텐데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보면 공포가 느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왜 팔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2025년에 겪었던 그 달러 부족 사태, 즉 달러 스퀴즈가 또 올지도 모른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한국 채권 같은 자산을 팔아서 가장 안전한 현금, 달러로 바꿔주려는 거죠. 자, 이제 마감 시한인 1월 31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이 미묘한 신호들, 이게 또 한 번의 거대한 달러 쇼크가 오고 있다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그저 기우일까요?